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점심 먹고 나니 심심하기도 하고 어디 마땅히 얘기할 만한 친구도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상 저에게 필터링 없이 막말하시던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남편이 저랑 연애할 때는 전혀 안 그러시더니 남편이 결혼 후 교통사고가 난 뒤부터는 180도 바뀌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완전 애처럼 굽니다. 막내 아들이라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지 제가 모든 걸 하나씩 세세하게 다 챙겨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 준비를 할 때도 양말은 뭘 신어야 할지, 오늘은 무슨 색 셔츠를 입어야 할지, 점심은 뭘 사 먹어야 할지 등등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이 전혀 없고 웬만하면 저에게 모든 걸 물어보는 편입니다. 덕분에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키우는 기분이고요. 그런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너 진짜 결혼 한번 잘했다.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감히 어디서 만나겠니? 돈 잘 벌어다 줘. 아내가 하는 말 고분고분하게 다 들어줘. 넌 진짜 우리 아들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알어? 사실 어머님이 이렇게 아들 부심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고졸의 일반 개인 사업체에서 사무보조한 게 마지막 경력이었어서 결혼 전에 제가 좀 많이 기우는 편이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경제 수준도 시댁이 좀 더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요. 결혼할 때 집도 시어머니께서 남편 이름으로 청약해서 받은 신축 아파트로 시작했고 혼수와 예모든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10분의 1 정도로만 했습니다. 아파트값 5억, 혼수 대략 5천 정도인데 사실 결혼 전엔 5억이 아니었지만 요즘 부동산이 미쳐 날뛰더니 요 2년 새 시세가 많이 올라 벌써 5억이 되었네요. 덕분에 시어머니의 생색은 훨씬 더 심해지셨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격지심에 남편이 물을 갖다 달라면 물을 대령하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그날 장봐와서 반찬으로 꼭 해먹여가며 나름대로 내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잠자리에서는 정상인이라면 살짝 혐오감이 들 수도 있는 남편의 독특한 요구들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었죠. 그러다 2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어깨 쪽에 큰 부상을 입어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어요. 그 후 저는 2년 동안 남편의 수발을 들면서 제발 어깨가 낫길 바라며 매일 주무르고 기도했지만 생각보다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다행히 회사 복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매일 밤 일 끝나고 와서 식은땀으로 온 침대를 적시며 끙끙대는 모습에 저도 옆에서 하루 종일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찜질해주고 주물러주다 보니 점점 피폐해져 가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서도 남편이 사고 난 걸 전부 제 탓으로만 돌리시며 본격적으로 심한 모진말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솔직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된 거 아니겠니? 네가 남편 보필만 잘했어도 이런 사고는 안 났을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같은 한 남자를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어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하시는지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하고 많이 미웠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나쁜 일을 당할 때마다 진짜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면서 괜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머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없던 우울증까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 옆에서 흉터가 남지 않도록 소독을 하고 마사지도 해주면서 어깨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이 아픈 터라 모든 걸 그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고 짜증을 내도 남편이 아프니 그냥 내가 참자 아픈 사람이 더 고생이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고분고분히 잘 따라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극진한 아들 사랑은 이러한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심해지기만 하더라고요.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더니 사고 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왜 네 남편은 아직도 어깨가 아프냐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 눌러 살면서 간병을 할 테니 그냥 넌 그런 줄 알으라면서 통보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만 당신 아들을 못 맡기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사고 난 게 제 탓은 아닌데 술 먹고 무단횡단을 한 제 남편 탓은 한 번도 안 하시고 2년간 계속 저만 탓하면서 원망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어질러진 물건이 있으면 아니 얘가 이렇게 산만한 환경에서 지내니까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지 집안이 깔끔해야 남자가 밖에서도 집중할 거 아니겠니? 이렇게 정신이 흩어져서 다니니까 그렇게 주변을 못 보고 교통사고를 당하지? 라고 하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래야 자신의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그 마음을 저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이젠 한계였습니다. 수시로 오시는 것은 아픈 아들을 위해 그렇다 치지만 이젠 아예 눌러 사시겠다니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제가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왜? 내가 여기 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어차피 여기 내가 사준 아파트잖아. 근데 왜 내가 네 허락을 맡아야 되니? 하시며 또 제 아픈 곳을 찌르셨습니다. 그러더니 바리바리 싸우신 전복을 가리키시며 난 거실에서 아들이랑 TV 좀 보고 있을 테니 일단 저거부터 좀 손질하거라 하시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질할 전복은 놔두고 남은 전복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그걸 보시더니 아이고 너는 살림한다는 애가 어떻게 냉장고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관리하니? 하여튼 기본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니깐 기본이 하시며 또 잔소리를 시작하시더니 저를 한참이나 혼내시더라고요. 전 그때도 서러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일단 꾹 참고 부엌에 혼자 처박혀서 열심히 전복을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해서 거의 20분 만에 남편한테 대령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마저도 못마땅하셨는지 아니 얘가 글쎄 전복을 이렇게 손질하는 애가 어딨니? 내장은 왜 다 버렸어? 너 도대체 집에서 살림교육은 제대로 받고 온 거니? 하시며 대뜸 저희 부모님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 상견례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어쩜 너희 부모님은 염치도 없이 딸을 5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해줬는데 꼴랑 혼수랑 예단을 5천만에서 보내실 수가 있다니? 나 정말 그때도 진짜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가 마음만은 여리고 착하다고 생각해서 받아줬다. 근데 이게 뭐니? 꼴랑 남편 내조도 하나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게 하질 않나. 어깨관리도 잘못해서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아프단 소리가 나오길 하질 않나. 하긴 아직도 전복도 하나 제대로 못 다듬는데 안 봐도 비디오다. 너 매일 네 남편 찜질은 제대로 해주는 거니? 어떻게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 에휴. 그런데 그때 저는 어머니의 독설에 멍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본 남편이 어머니께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엄마 갑자기 또 왜 이래. 제발 그만 좀 해. 이 사람이 나 교통사고 나라고 저주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옆에서 나 지극정성 간병해준 거 엄마도 봤잖아. 제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좀 하지마. 제발 부탁이야. 응? 남편이 시어머님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심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또 이어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얘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너한테 안 좋은 일들만 생기냐고. 진즉에 애가 너 잘 보필했으면 그런 일도 안 생기고 어깨도 벌써 다 나았을 거 아냐. 하긴 시애미가 자기가 사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들 좀 보살피겠다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바로 표정이 굳어서 이렇게 신우디 팍팍 내는 애가 너를 제대로 간병이나 했겠니? 남편이 아픈 몸 이끌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혼자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으면 살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어찌 아직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얘 너도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니? 결국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처음으로 어머님께 또박또박 따졌어요. 어머니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오히려 저는 사고당한 어머님 아들을 구해준 은인 아니에요? 왜 자꾸 저한테 기가 세도 어쩐다 하시면서 막말을 하세요? 저요 어머니가 그동안 모진 말씀하셔서 이미 가슴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있어요. 저 남편 걱정할까봐 몰래 정신과 가서 우울증약 받아먹고 매일 밤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혼자 얼마나 온지 아세요? 그동안 저도 제가 어머님 아들에 비하면 부족하고 기우는 거 알아서 많이 노력했잖아요. 왜 제 노력은 단 한 번도 들여봐 주시질 않으시고 매일같이 닥달만 하세요? 차라리 저희가 이혼해야 어머니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아니 얘가?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내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닌데. 에휴. 아 엄마 제발 좀 그만해. 당신도 이제 좀 진정하고. 몰라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나 너무 지쳤으니까 이제 둘이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올 테니까 당신도 도장 찍을 준비해놓고. 알았어? 전 그렇게 마지막 말을 던지고 집을 박차고 나와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갑자기 말도 없이 웬일이냐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힘든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남편이랑 싸우거나 힘들어도 한 번도 친정으로 도망간 적이 없었기에 아마 더 놀라셨을 거예요. 참고로 우리 부모님은 저 결혼한다고 주셨던 5천만 원도 본인들이 살고 계시던 아파트 전세금 빼서 투룸 빌라 전세로 이사 가시고 그 피 같은 돈 해주시면서도 우리 딸 그동안 엄마 아빠 살림 보태주느라 시집갈 때까지 돈 하나도 못 모았는데 부모가 못나서 이것밖에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해. 에휴 김서방이랑 이렇게 차이나게 해가면 나중에 시댁에서도 말이 많을 텐데 엄마는 너무 걱정이다. 만약 시댁에서 너무 힘들게 하거나 서럽게 하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야 돼. 알겠지? 난 뭐니뭐니 해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하단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인데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자세히 물어보진 않으시길래 대충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고 이제 그만 이혼하려는데 그냥 이해해 주셔라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냥 말없이 절 안아주시면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고요. 덕분에 나이 30 먹고 처음으로 어린애처럼 부모님 품에 안겨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한테 장문의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여보, 내가 미안해. 그동안 당신 많이 힘들었던 거 사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화장실에서 몰래 우는 것도 우울증 약 먹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근데 내 그릇이 워낙 작아서인지 당신이 힘든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내 몸이 아프다 보니 당신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 이미 많이 늦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나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난 당신 아니었으면 아직도 병원 신세였을 거야.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회사 생활 잘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 전부 다 당신 덕분이야. 그동안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해서 많이 원망스러웠지? 내가 정말 미안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그래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 당신이 나 살려줬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내 어깨를 주물러주던 당신의 작은 손과 내 허리를 밟아주던 당신의 작은 발을 이젠 내가 주물러주고 싶어. 부탁할게. 응?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 그날 당신 나가고 나서 어머니한테 만약 나 당신이랑 이혼하게 되면 어머니랑도 인연 끊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어. 당신 오면 꼭 사과하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랬더니 어머니도 별 말씀은 안 하시더라. 내가 당신 오면 꼭 당신한테 사과시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실컷 푹 쉬다가 들어와. 알았지? 오랜만에 받아보는 남편의 정성스러운 문자였지만 전 그 문자를 보고도 화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귀한 집 아들인 것처럼 나도 귀한 집 딸이야. 집 형편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 당신네 집에선 하녀 취급 받으면서 살 이유는 없어. 나도 무시당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내가 좀만 더 노력하자. 내가 좀만 더 참자. 그럼 어머니도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얼마나 참고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 근데 당신네 어머니는 내 노력을 알아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시더라. 나도 이젠 한계야.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한테 이 이상 노력할 자신도 없고 둘 다 다신 보기 싫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그냥 제발 나랑 이혼해줘. 내일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서류 보낼 테니까 정말 나한테 미안하면 도장 찍어서 보내.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랬더니 문자가 오더군요. 아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가 미안하다. 너도 귀한 집 딸인데 내가 말이 너무 심했지? 그래도 이혼 얘기 함부로 꺼내는 거 아니다. 우선 진정 좀 하고 푹 쉬다가 와서 우리 우는 낯으로 다시 보자꾸나. 이렇게 왔지만 뭐 진심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워낙 아들 바보인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호랍이 되는 게 싫으니까 억지로라도 사과를 하셨어야겠죠. 만약 시어머니한테 그런 진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저한테 그렇게 대하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한테도 답장 안 보내고 다시 누웠는데 바로 이어서 남편한테 또 카톡이 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기분 안 풀렸어? 밥은 먹었지? 속상해도 밥은 꼭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지금 200만원 보낼 테니까 장인 장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같이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 그동안 나 간병하느라 어디 제대로 놀러가지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데 가서 푹 쉬고 와. 알았지? 마스크도 꼭 잘 끼고 댕기고. 이 문자를 보니 그때 저도 솔직히 마음이 살짝 풀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살림하느라 카드고 뭐고 다 가지고 있었고 그 200만원이 우리 비상금 계좌에서 나온 돈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해주면서 보내주는 거랑 제가 그냥 함부로 쓰는 거랑은 기분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솔직히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도 교통사고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이 아닐 텐데 원래 표현 잘하던 사람이 사고 이후로 저한테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컸을 거예요. 원래 가끔 애같긴 해도 늘 당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 이후 어머님이 그 충격으로 한번 쓰러지셨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죄책감 때문인지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못 본 척만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덕분에 저는 친정 부모님께 못했던 효도도 하고 외식도 시켜드리고 옷도 사드리면서 2주간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3박 4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요.
친정 부모님은 내가 딸 하나 잘 둬서 이게 무슨 호강이냐며 괜히 살짝 오버까지 해가시며 저를 더 치켜 세워주셨지만 전 그럴 때마다 오히려 시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셨던 말씀들이 또 생각나 가슴이 더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다 정확히 2주 뒤에 악몽이 펼쳐졌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론은 내지 않은 채로 일단 남편하고 얘기를 좀 더 나누어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애처럼 저한테 안기더군요. 괜히 더 어리광을 피우면서 보고 싶었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저를 껴안는데 옛날 연애 시절의 그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반했고 이런 모습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사고 이후 둘 다 너무 힘들다 보니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제가 괜시리 할 말이 없어서 지금 뭐해? 얼른 도장 가져와 하고 말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아직도 화가 안 풀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생각 좀 해봤는데 그동안 자기 간병해준 것도 고맙고 방패막이가 못 떼어져서 내가 미안하니 시어머니가 사주신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전 그 말 듣고 순간 너무 놀래서 그럼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가만히 계시겠냐, 완전 난리 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괜히 이것 때문에 더 큰 분쟁이 생길 것 같아 일단 그건 좀 보류하고 그냥 어머니가 집에 자주 오시는 거랑 나한테 막말하시는 것만 잘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도 이미 자기가 어머니랑 잘 합의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합의했냐고 했더니 앞으로 1년간은 무조건 집에 오시지 말고 만나더라도 밖에서만 보기로 했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자꾸 생트집을 잡아서 잔소리를 하니 그냥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밖에서만 보자고, 만약 집으로 찾아와서 배를 눌러도 절대 안 열어줄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했답니다. 제가 놀래서 그걸 어머니가 가만히 수긍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수긍 안 하시길래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 지금 엄마 때문에 아들이 이혼하게 생겼는데 엄마는 왜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시냐고,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나 아파트 필요 없고 그냥 집사람이랑 완전히 딴 동네로 가서 원룸 잡고 살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예 연락도 끊고 살 테니 잘 생각해 보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마지못해 수긍하시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얼렁뚱땅 몇 달 지나고 은근슬쩍 또 찾아오시거나 집사람한테 막말아주면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약속 꼭 지키시라고까지 했답니다. 내가 나간 3주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상남자가 다 된 건지 순간 남편한테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 껴안아버리고 오랜만에 안방 침대로 향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남편이 안아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보는 단순히 내 아내이기만 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내 생명의 연인이고 내 삶의 반이야. 난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친정가 있는 동안 혼자 재밌게 놀러 다닌 거 아니야? 인터넷 보니까 남자들 아내가 친정에 가 있으면 되게 좋아한다던데? 아니야. 난 당신이 친정에 가 있는 거보다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알았지? 몰라. 아직 확정은 아니야. 당신 하는 거 봐서 결정할 거야. 으이그, 알았어. 내가 잘할게. 결국 저는 요즘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편은 애처럼 셔츠 좀 골라달라, 양말이 어딨냐, 오늘 점심은 뭐 먹냐면서 귀찮게 굴지만 전 그 모습이 더 좋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남편 내조하면서 보살펴주는 게 전 더 좋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녀 시절에도 워낙 집순이였어서 살림하는 것도 나름 재밌네요. 그냥 시어머님이 한 분 안 오시는 것 뿐인데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물론 남편은 아직도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하지만 그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점심 먹고 심심해서 쓰게 된 글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네요. 그냥 요즘 우울증 약도 끊고 기분이 좋아서 주저리 썼는데 좀 두서 없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